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수업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교과서 208쪽에 농민의식의 성장과 농민은 봉기. 여기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막바지입니다. 조선 후기 내용도 이제 막바지니까 좀만 힘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교과서를 볼까? 자, 교과서 208쪽. 자, 세도정치 시기 사회가 혼란해지다. 보자. 자, 세도 정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게 되면은, 자, 우리 뭐라고 나와 있어? 세도 정치가 나타난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세도 정치 시기에 나타난 여러 패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거를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도 정치의 전개를 한번 보자. 자,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 다 기억하고 있죠? 어느 한 붕당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붕당, 노론, 서론 그리고 남인까지 해서 골고루 인재들을 등용하는 정책이 탕평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붕당들의 대립, 기존엔 어떻게 됐어? 노론, 서론 간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으면서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하나의 정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 일당 전제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런데 영조와 정조의 탐평책으로 일시적으로 이런 붕당의 대립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 자,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라고 설명을 했었지? 자, 영조와 정조가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라 그랬었지. 마지막 전성기는 다름없었어. 그래서 정조가 죽고 난 뒤에는 조선은 이제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데, 자, 한번 보자. 정조가 죽고 나이 어린 순조가 즉위 하면서,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나이 어린 거에 주목을 해봅시다. 자, 나이 어린. 자, 왕이 죽었어. 왕이 죽었는데 기존에 여러분, 자, 정조가 있었지. 정조가 죽고서 왕이 됐는데 이 왕이었던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는 말이야. 즉 어린 나이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까? 잘 모를 거야. 조정을 제대로 정권을 장악하지도 못했을 테고, 분명히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정조의 이제, 부인이라고 해야 되나? 정조의 부인 쪽 가문을 우리가 외가라 그러잖아. 그래서 외척이라고 합니다. 이 외척이 위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 어린 왕이 아무것도 모르게 되니까 아직 정조는 죽었지만 정조의 부인이 살아있고 부인 쪽 가문이 이 순조 대신해서 조정에 나라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외척 가문들이 점점 자신들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나쁜 일들을 많이 벌이게 됩니다. 보자. 그러면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자, 중요하죠? 자, 왕권이 약화되었다. 나이 어린 왕이 즉위하다 보니까 왕권이 약해져. 그러니까 왕권이 약하니까 이런 왕의 외가 쪽, 외척 가문이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정조가 벌였던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 뭐가 있었어? 장용영을 설치해서 왕권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규장각을 설치해서 브레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개혁 정치를 할 인재들을 키워나갔었어. 그리고 화성을 통한 수원화성이라는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을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 나가려고 했었죠. 하지만 정조가 죽게 되면서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됐다는 거야. 또한 그가 등용한 개혁 세력, 누구겠습니까? 어디에 있는? 그렇지. 규장각에 있는 인재들이겠지? 이런 박지원, 박재가 같은 이런 중인 출신, 서울 출신의 이런 인재들이도 다 이제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서 세도 정치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몇몇 가문이 정권을 장악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무슨 정치? 세도 정치가 나타났다. 자, 그래서 순조 때는 누가? 김조순이 순조의 장인이 되면서 안동 김씨가 정치적 실권을 장악을 하였다. 여러분, 정조가 죽으면서 자신의 세자, 어린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순조가 될 텐데, 이 어린아이가 너무 뭔가 안타깝다 그래야 되나? 자기가 죽고 나서 이 어린 내 세자, 내 아들이 제대로 나라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버텨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됐던 거지. 그래서 이때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이 김조순이라는 대신한테 부탁을 합니다. 조순아, 너가 내 어린 아들을 좀 잘 옆에서 보살펴줘라 해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게 도와줘 했어. 자, 그래서 김조순이 정조가 죽고 순조가 왕이 되고 나서 순조를 옆에서 보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필을 하는 과정에서 김조순은 순조를 보필해서 훌륭한 왕으로 키우고 싶어 했지만 김조순의 가문, 그치, 이 안동 김씨 가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가장 최측근이 누구야? 왕의 최측근 김조순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믿고 나서 안동 김씨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실권들도 조금씩 다 차지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정치적인 실권을 이 안동 김씨 가문이 차지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옆으로 넘어가 보자. 자, 그래서 세도 정치는 언제?
방금 봤었던 순조, 그리고 순조 다음에 헌종, 그리고 철종까지 3대 몇 년? 60여 년 동안 이런 세도 정치가 계속되었다는 거야.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왕이 죽으면서 어린 나이에 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더욱더 왕의 힘은 약해질 거고, 반대로 왕의 이제 외척 가문들, 외가 쪽 가문들이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지. 세도 정치 시기야. 순조, 원조, 철종 60여 년 동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때 세도 가문은 그럼 누가 있었냐? 방금 전에 봤었듯이 김조순으로 대표되는 안동김씨 가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풍양조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순조 때는 안동김씨에서 이제 순조한테 시집을 가게 되면서 안동김씨 세상이 되고, 헌종 때는 안동김씨가 아니라 다시 풍양조씨에서 시집을 가게 되면서 풍양조씨 세상, 그리고 마지막 철종 때가 되면은 다시 안동김씨에서 시집을 가게 되면서 안동김씨 세상, 즉 안동김씨, 풍양조씨, 다시 안동김씨가 돌아가면서 이 세도 정치를 해내갔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세도 가문들은 자, 정권을 어떻게 장악을 했느냐? 그렇죠. 이건 중요해. 나와야 돼. 자, 여러분, 조선 후기가 되면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차지했던 기구가 어디였는지 기억납니까? 처음에는 임시적으로, 그리고 국방에 관한, 병강에 관한 그런 국방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의기구였던 거 뭐였어? 기억나? 비변사였죠. 자, 하지만 이 비변사 어땠습니까? 임시적이고 국방에 관한 일만 담당했었다가 여러 가지 전쟁이 많아지게 되면서 임시가 아니라 항상 상시로 열리게 되는, 24시간 열리게 되고, 국방에 관한 게 아니라 전 분야에 관한 모든 일들을 비변사에서 처리하게 되면서 이 비변사의 권한이 강해졌습니다. 기억해야 돼. 그래서 비변사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어떻게 됐어? 반대로 원래 기존에 강력한 권한을 자랑을 했었던 의정부라든지 육조의 권한은 약해지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죠. 그리고 더불어서 왕권도 약해지는 현상을 우리는 공부를 했었어. 이 비변사를 누가 차지한다는 거야? 그렇지, 이 안동김씨나 풍양조씨 세도 가문들이 이 비변사를 장악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국정 최고기구인 비변사와 주요관직을 차지하고 군영의 지휘권, 즉 군사권도 애들이 장악을 한다는 거지. 무력까지 갖췄어. 얼마나 막강하겠어. 그 결과 왕권이 약화되어 왕은 그치, 외가 가문에 끌려다니는 허수아비 왕이나 마찬가지야. 이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도 정치 시기에 어떤 나쁜 일들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세도 정치로 인해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고 부정부패가 심해졌다. 자, 이러한 현상은 어디서 주로 발생을 하느냐? 그치, 첫 번째 관직의 임명과 두 번째 과거 시험의 운영에서 두드러집니다.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세도 가문은 자, 벼슬 자리를 재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거야. 즉 매간매직이라 그러죠.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게 되는 거야. 왜? 세도 가문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권력을 장악을 했어. 자, 거기에는 뭐까지 포함되겠어? 인사권까지도 모든 것을 장악하겠죠. 그러니까 세도 가문에 잘 보여야지만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양반들이 어떻게 되겠어? 많은 돈을 들고 와서 이 안동김씨나 풍양조씨 가문에 가가지고 여기 돈 준비해왔습니다. 저한테 관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니까 세도 가문은 돈을 받고서 관직을 팔게 되는 거지. 또한 이게 그러면서 점점 더 이 폐단이 계속해서 중첩되면서 더욱더 커지게 돼. 어떤 식으로? 자, 여기서는 그냥 돈을 주고서 관직을 샀던 것 뿐이지. 자, 여기서 멈추면 다행인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돈을 주고서, 막대한 돈을 주고서 관직을 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자기들이 낸 그 돈 아깝잖아. 아까운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자신들이 낸 돈을 다시 채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렇지. 가혹하게 백성을 수탈했다는 거야. 세금을 더욱더 막대하게 걷어들입니다. 안 내도 되는 세금을 거짓말로 해서 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서 자, 안동김씨 가문이나 풍양조씨한테 냈던 그 돈을 다시 메꾸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더 높은 관직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뇌물을 바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점점 더 심하게 백성들을 수탈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야. 또한 관직을 돈 주고 파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야? 과거 시험에도 이들의 힘이 미쳤다는 거야. 자, 과거 시험에서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서 시험을 잘 봐도 세도 가문한테, 안동김씨, 풍양조씨한테 돈을 안 줬으면은 시험에 합격이 힘듭니다. 뇌물을 준 사람들만이 부정에 의해서 합격이 결정된다는 거야.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도 세도 가문에 줄을 대지 않으면, 뇌물을 주지 않으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힘들게 해서 겨우 어떻게 급제
너무 실력이 뛰어나서 급제했더라도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좋은 관직에 승진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도 정치기, 이게 아주 문제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는 철종에 대해서 나와 있네. 자, 이제 세도 정치기 시기에 왕권이 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의 하나가 바로 철종입니다. 자, 철종은 뭐라고 나와 있어? 철종의 본명은 이원범이래. 왕족이죠? 그래서 정조의 아우인 은원군. 그러니까 큰할아버지가 이제 정조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형이 영모에 연루되어서 죽었어. 그래도 이제 왕족이다 보니까 이 철종까지는 죽이지 않고 강화도에 가서 살게 했던 거죠. 그래서 나무를 패면서 겨우 먹고 살았던데 이 사람이 왕이 됐다는 거야. 어떻게? 자, 순조, 헌종, 철종이었지. 자, 순조 다음에 헌종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 대를 이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 시기는 무슨 시기였어? 세도정치 시기였지. 왕의 외척 가문이 모든 걸 장악한 시기였어. 그들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는 거 원할까? 아니야. 그냥 밭다리 핫바지, 그냥 허수아비 같은 왕이 있어야지, 왕이 약해야지만 자신들이 계속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를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약한 왕을 원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헌종의 이제 순조 비인 순정왕후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주 약한 왕이 돼도 힘이 없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 강화도에서 나무나 팔고 있던 이 유언범을 찾게 된 거야. 그래서 유언범이 헌종보다 손이, 그러니까 이런 가문 족보상으로 봤으면은 헌종보다 손윗사람이야. 손윗사람. 원래 왕의 후계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보다 손 아랫사람이 왕을 잇는 게 맞죠? 근데도 약한 허수아비 왕을 찾다 보니까 헌종보다 손윗사람인 이 유언범까지 손이 미쳐가지고 이 유언범을 왕이 앉히는 거지. 그래서 안동김 씨는 왕위 계승의 원칙마저 무시하고 가장 정치력이 미약한 인물, 이 이원범을 철종으로 해서 왕을 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철종이 왕이 올라도 뭐 아는 게 있어? 강화도에서 나무나 패고 이랬던 농사꾼처럼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헌종 전에 있던 순조에 비었던 순정왕후 쪽 가문들이 수령청정을 하면서 이제는 계속해서 실권을 장악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도 가문은 더욱더 날뛰게 되는 거고, 철종은 이 세도 가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허수아비 왕으로 존재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 자, 이게 철종의 어진입니다. 어진이라는 건 뭐야? 왕의 초상화를 그린 거 어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왕의 초상화, 어진이 몇 개 안 남아있어. 왜일까? 원래는 역대 왕들의 어진이 다 남아있었어. 그리고 그 어진들은 나중에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나서 광복이 되고 나서 이제 다 모아져서 있었는데, 그게 이제 6.25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피난길에 이제 부산에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부산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거기 있던 모두 왕실의 이런 여러 국보급 같은 유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불타게. 그러면서 역대 왕의 조선 왕실의 어진들도 불타게 돼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철종을 비롯해서 뭐 영조라든지 몇 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의 실물을 알 수 있는 것은 몇 개 없다. 그 중에 하나가 세도 가문에 있었던 철종이다. 이런 거 알아두면 뭐 그냥 기본적인 상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삼정의 문란이야. 방금 전에 세도 가문에 의해서 정치기강이 문란해지는 걸 봤었지. 여러 사람들이 관직을 돈 주고 사게 되는 거고, 그 돈을 주고 사다 보니까 이때 바쳤던 돈을 메꾸기 위해서 관직에 나아가고 나서 백성들을 핏바라 먹었다는 것까지 알았어. 그리고 과거 시험에서도 실력에 의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세도 가문에 돈을 준 사람들이 합격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여기서는 삼정의 문란을 봅시다. 자, 여기는 세금 제도와 관련된 문제야. 자, 우리가 세금에 관한 거 우리 배웠었죠? 땅에서 나는 세금인 어떤 전세가 있었고, 그리고 몸으로 메꾸는 세금인 군역이 있었고, 그리고 공납이라 그래서 특산물을 갖다 바치는 공납이란 게 있었잖아. 자, 근데 다 어떻게 됐어? 나중에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라 그래서 세금이 백성들의 위하게 많이 바뀌었다고 배웠었죠? 그거 기억하면서 보자. 자, 그래서 농민들이 부과하는 세금은 토지를 대상으로 거두는 전정, 영정법 기억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전세. 그리고 군포를 거두는 군정. 균역법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 1년에 2필 내던 군포를 한 필만 갖다 바치면 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군정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공납 같은 경우는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쌀로 갖다 바치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특산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랬지? 땅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는 곡식을 빌려줬다가 이자를 받고서 다시 갚게 해주는 환곡이라는 세금이 있었다는 거야. 이게 뭐야? 자, 가을에 벼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돼? 그걸 먹고 나면은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쌀을 수확하기 전까지 먹을 게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복지적인
일로 해서 어떻게 해주는 거야? 봄에 애들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곡식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벼농사가 끝나고 나서 수확을 한 다음에는 이자를 붙여가지고 다시 갚게 해주는 그런 복지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야. 이걸 이제 황곡이라 그랬었는데, 그래서 전정, 군정, 황곡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삼정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정, 이 세금을 가지고서 이 세도 정치 시기에 아주 말썽이 일어난다는 거야. 어떻게? 관리들이 여러 구실을 붙여 정해진 양 이상의 세금을 걷었다는 거야. 이 관리들 누구겠어? 안동김 씨나 풍영주 씨로 대표되는 이 세도 가문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관직에 올라간 사람들이겠죠? 자, 그들이 어떻게 부정부패를 저지르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전정, 토지를 대상으로 거두는 세금에서는 관리가 횡령을 하게 돼. 영정법에 의해서 1년에 자, 쌀 12가마지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어갔었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횡령을 한다는 거지. 중간에 착복을 합니다. 중간에 착복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나는 받은 적 없는데 너 세금 빨리 안 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해서 세금을 더 걷어가게 되는 거고. 자, 군정. 1년에 한 피를 내는 그 군정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군포를 다른 농민에게 떠넘겨. 이 말은 뭐냐면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세금을 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도망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는 분명히 세금을 냈어, 군정을. 근데 옆집이 도망가서 세금 안 냈대. 그러니까 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옆집이 도망갔으니까 옆집 세금도 네가 내. 해서 옆집에 군포를 내기도 하고. 또, 자, 군포를 낸다는 것은 군역의 의무라는 거잖아. 그래서 즉, 16세에서 60세에 해당하는 성인 남자들만이 내는 거죠. 자,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어. 아이고, 기쁘다. 아들이 태어났다. 그런데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군포를 거두러 온 이 나쁜 탕간오리가. 여기는 아들이, 이 새로 태어난 아기까지 해서 뭐 2명이네, 3명이네. 이런 식으로 갓 태어난 아기까지도 군포를 내게. 나이에 의하면은 내지도 않아도 되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갓난아기한테도 군포를 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60세가 넘은 할아버지한테도 군포를 내라고 하거나, 심지어서는 죽은 사람에게까지. 죽었다고 하는데도 나는 모르겠는데 하면서 죽은 사람한테까지 군포를 걷어갑니다. 엄청나게 심한 거지. 자, 그리고 황곡의 폐해도 있었는데 이 황곡의 폐해가 가장 심각했다는 거야. 자, 황곡 뭐라 그랬어? 백성들이 나라한테 먹고 살기 힘들 때 빌려간 다음에 수확을 한 다음에 이자를 덧붙여서 갚는다 그랬죠? 근데 이 황곡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분명히 나는 빌리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와가지고 너 빌려갔는데 왜 안 갚냐? 여기 장부상에 적혀있잖아. 해서 장부를 조작해가지고 빌려가지도 않은 사람한테 갚으라고 해서 떠맡기기도 하고, 또는 빌려주기도 하는데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준다는 거야. 모래나 겨나 막 이런 거 먹기 힘든 것까지 막 섞어가지고 불량한 그런 쌀들을 빌려주고 나서 갚을 때는 어떻게 갚으라는 거야. 제대로 된 쌀을 갚으라고 하고, 또는 빌려줄 때는 아주 어떤 걸로 하냐, 그러니까 뭐라지? 제대로 한 10바가지를 빌려줬다고 쳐봐. 근데 10바가지를 빌려줬어. 그러니까 나중에 갚을 때가 와서 한 11바가지 갖고 왔겠지. 그래서 11바가지 갖고 왔는데, 바가지로 이제 거기 세볼 거 아니야. 제대로 갖고 왔는지. 세보는데, 야, 8바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 분명히 난 11바가지 갖고 왔는데, 이제까지 부해서. 뭔 말이야. 얘네가 이 바가지를 조작을 하는 거지. 바가지를 크게 만드는 거야. 빌려줄 때는 그대로 빌려주고 나서 갚을 때는 더 큰 바가지로 세게 되니까 어떻겠어. 난 11바가지 갖고 와도 바가지가 크다 보니까 8바가지밖에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착복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전정, 군정, 황곡의 폐해가 심했는데 특히 이 빌려주고 다시 갚는 환곡의 폐해가 가장 심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삼정의 문란이 심하니까 백성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겠죠? 그러니까 정부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야. 세도 가문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백성들을 위해서 하긴 했어, 일을. 뭘 해? 암행어사를 파견해. 감사적 검사 암행어사를 극비리에 파견을 해서 바로잡으려고 했으나 이들도 부패하게 되는 거지. 제대로 된 관리가 없어. 다 세도 가문에 어떻게 해서든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서 비리를 보고도 또 돈을 받고서 눈 감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삼정의 문란에 관련한 그림들이 잘 나와 있어.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어. 자, 보자. 1. 자, 이번에 빼돌린 쌀은 돌쇠네 토지에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 자기네들이 세금을 중간에 횡령하고 나서 이거를 남의 토지에 부과를 한대. 토지에 대한 세금을 착복을 하는 것이 뭐와 관련된 문제겠어? 그렇지. 전정이겠죠? 자료 1번은 전정에 관련된 거야. 토지와 관련된 거. 자료 2번을 보자. 이 집은 아이 하나. 어린 갓난아기네. 근데 아이 하나 그리고 어른이 둘이래. 무슨 말이야? 아이 하나인데 어른 둘. 어른이 한 명밖에 없는데?
자, 여기 뭐가 있어? 무덤이 있지. 죽은 사람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3명에 관한 군포. 원래는 이 사람 1명의 군포만 걷어가는 건데 여기는 갓난아기랑 죽은 사람까지 해서 3명의 군포를 걷어간다는 거야. 자, 그럼 군정에 관한 것은 자료 2번이 되겠죠? 자, 이거는 봅시다. 자, 개똥이네. 옆집 개똥이네가 도망갔으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개똥이네 군포까지 내라 그래. 도망간 이웃의 군포까지 내게 하는 거. 그치? 이것도 자, 군정에 관한 거겠죠. 자, 자료 3번을 보자. 자료 3번은 뭐라고 나와 있어? 지난번에 곡식 빌려갔잖아. 이제까지 해서 빨리 갚아. 근데 얘네는 이제를 곡식을 빌려간 적이 없어. 그렇지. 장부를 조작을 한 거지. 그렇지. 환곡에 관련해가지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3번. 아이고, 여기는 3번이 아니지. 2번이 그림이 2개였던 거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정의 문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세도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세도 정치 시기에 삼정의 문란, 정치기강의 문란까지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합시다. 자, 안녕.